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0시 새로운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 일부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35살 강민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총무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제게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딸 하윤이에요. 오늘은 하윤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벌써 1년이 흘렀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도 아내 지은이와 함께 준비물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둘째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난 복받은 남자구나. 이렇게 예쁜 아내와 천사 같은 딸이 있다니. 하윤이는 제가 퇴근하면 언제나 까르르 웃으며 저를 반겨주죠. 그 웃음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하윤이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신생아실에서 처음 하윤이를 봤을 때의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고 빨간 얼굴로 울고 있던 하윤이를 보며 아, 이제 정말 아버지가 됐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죠. 지은이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요. 하윤이에게도 엄마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지은이가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죠. 돌잔치 준비물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가족 앨범에 들어갈 사진들을 정리하고 하윤이의 성장 영상도 편집했어요. 케이크도 특별히 주문했죠. 딸기 케이크 위에 하윤이 이름을 예쁘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지은이와 함께 포도주스로 건배를 했습니다. 하윤이가 저희 사이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하윤이의 볼에 뽀뽀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윤이는 제 볼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내일이면 드디어 돌잔치입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와서 하윤이를 축하해 줄 거예요. 저는 벌써부터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하윤이의 돌잔치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하윤이를 낳고 나서 지은이는 육아휴직을 2달 정도만 썼습니다. 유치원 교사로서 책임감이 강한 지은이는 빨리 복귀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는 처음 1달 정도만 하고 그 후로는 분유로 키웠죠. 지은이가 복직하자마자 저희는 둘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둘째 빨리 가져서 하윤이 키울 때 한 번에 키우자.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하윤이에게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외동으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제 아이들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임을 하지 않기로 했죠. 하윤이가 첫째일 때도 자연 임신이었으니까 둘째도 금방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둘째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는 게 원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6달이 지나고 9달이 지나도 둘째가 생기지 않자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도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생리가 늦어지면 혹시나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지만 매번 음성이 나왔죠.
그럴 때마다 지은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때가 되면 생길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지은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간이 흘러 하윤이의 돌잔치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노력했는데도 둘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병원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자. 지은이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사 날짜는 하윤이 돌잔치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죠. 검사 받기 전날 밤 저는 지은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여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 힘내자. 저는 지은이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하윤이도 있잖아. 뭐든 해결할 수 있어. 그때의 저는 정말 단순했어요. 설마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첫째도 자연 임신이었는데 제가 무정자증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이도 긴장한 듯 평소보다 조용했죠. 저희는 하윤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는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이유로 온 것 같았죠.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검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치료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순서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부인과 검사를 받고 저는 비뇨기과에서 정액 검사를 받았죠. 정액 검사라는 게 처음이라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둘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이와 저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저도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확인하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부르셨죠.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럼 저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민재 씨, 정자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멍한 얼굴로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없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하윤이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윤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지은이는 누구와 하윤이를 가진 건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지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차 안에서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겨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어요. 정말 내 아이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윤이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지은이도 뒤척거리고 있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윤이가 제 아이가 아닐까? 그럼 지은이는 언제 누구와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있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날 바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죠.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하윤이의 돌잔치가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잔치를 치를지 막막했죠.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올 예정이었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윤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아닐까? 하지만 1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인데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서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윤이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을 텐데 그날은 눈을 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은 채로 준비를 했습니다. 돌잔치 장소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예약하고 준비해둔 곳이었죠.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한다고 해도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모님과 어머니가 오셔서 하윤이를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힌 하윤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사진을 찍고 자랑했을 텐데 그날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윤이 정말 예쁘다. 아빠 닮아서 그런가.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저를 닮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닮은 걸까요? 하윤이를 보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친척들과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하윤이를 보며 축하해 주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 아이일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하윤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사회자가 돌잔치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안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윤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까르르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는데 그날은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척들은 하윤이를 보며 계속 저를 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들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속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지만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축하받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하윤이의 돌잡이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말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돌잡이 상 위에는 연필, 실, 돈, 청진기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상 앞에 앉혔습니다. 하윤이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연필을 집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서 박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아이라면 좋을 텐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지은이가 함께 하윤이의 손을 잡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었죠. 사진사가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하윤이가 제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인데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윤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을 텐데 그날은 표정이 어두웠죠. 가끔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보며 궁금했습니다. 언제 누구와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윤이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하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아닐까? 그럼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지은이는 언제 그런 일을 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확실해질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병원에 갔죠. 지은이는 집에서 하윤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은이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혼자서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려니 두려웠거든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하윤이가 정말 제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이는 언제 누구와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하윤이가 정말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1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인데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니요. 병원을 나와서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윤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예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동시에 지은이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언제 누구와 그런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집에 돌아가니 지은이가 거실에서 하윤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까르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안아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은이는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을 듣자마자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추궁했습니다. 언제 누구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말해주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헤어진 사람이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실수했어. 정말 몰랐어. 하윤이가 그 사람 아이인 줄. 지은이의 고백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 지은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서태호라는 남자였습니다. 체대 출신으로 현재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우연히 태호를 만났는데 술을 마시고 실수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뿐이었고 그 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태호가 연락을 해왔고 지은이는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화가 났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속은 셈이었거든요. 하윤이를 제 아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는데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지은이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윤이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지은이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지은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지만 지은이와 당장 마주하기는 싫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서태호라는 남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죠. 지은이에게서 태호가 일하는 헬스장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태호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 말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헬스장에 도착해서 태호를 찾았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서태호 씨 맞습니까? 태호는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는 건 아닌 것 같았죠. 지은이에게서 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헬스장 밖 카페에서 태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는 처음엔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은이와 끝난 지 오래됐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태호의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태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었죠. 지은이와 술을 마시고 실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둘 다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호의 말을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실수였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태호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고 했죠.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들었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했죠. 태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은이와 태호 둘 다 상간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죠. 이런 일이 알려지면 모든 게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제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간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모았죠. 무정자증 진단서, 유전자 검사 결과, 지은이의 자백 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태호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알려졌습니다. 태호는 헬스장에서 쫓겨났고 여자친구에게도 차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되고 있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지은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윤이를 데리고 말이죠. 저는 지은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죠. 지은이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였던 내 삶도 네가 지웠어. 저는 지은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하윤이를 제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울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윤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제가 키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윤이가 그리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나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윤이에 대한 그리움과 지은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상담소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상담을 받는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30대 여성이었는데 이름은 김은지였습니다. 따뜻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던 것부터 하윤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은지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민재 씨가 지금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1년 동안 아버지로서 살아온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누구나 힘들어할 거예요. 은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하윤이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도 1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였으니까요. 상담을 받으면서 서서히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선생님은 제가 하윤이를 그리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서적 유대감은 진짜였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몇 주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은지 선생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상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은지 선생님은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지 선생님에게 하윤이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윤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아이가 그리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은지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은 혈연 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민재 씨가 하윤이를 사랑했던 시간은 진짜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윤이를 그리워하는 것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은지 선생님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자고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은지 선생님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은지 선생님이 좋아졌던 것이죠. 은지 선생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은지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상담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은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민재 씨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재 씨가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은지 선생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직 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지 선생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하윤이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지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은지 씨와 재혼을 했고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상처를 이해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었죠. 저희는 입양 절차를 통해 6살 된 남자아이 준호를 키우고 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준호를 통해 배웠습니다. 은지 씨는 준호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고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끔 하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3살이 되었을 텐데 얼마나 컸을까 궁금합니다. 지은이는 하윤이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힘들게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는데 지은이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그 후로 더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허세를 부리며 살던 태호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죠. 다행히 상대방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태호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락도 모두 끊겼고 혼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태호의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것 같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물론 그 실수가 제 인생을 망가뜨렸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동정이 되었습니다. 은지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자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윤이를 잊을 수는 없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인데 아버지가 된다는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책임지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하윤이의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인데 은지 씨가 걸어두자고 했습니다. 준호도 그 사진을 보며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에게는 두 명의 소중한 아이가 있어. 하나는 멀리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하윤이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준호 너야. 어제 저녁 준호가 제게 물었죠. 왜 하윤이는 함께 살지 않아요? 저는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살아야 할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함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새로운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 소중합니다. 은지 씨와 준호가 있어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건 책임지는 마음이야. 난 하윤이를 잊지 않아. 그리고 지금 행복해. 저는 나답게 제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